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3kg를 빼고 7년째 유지 중인 43세 탱자마귀. 제가 코칭하고 있는 복탱이분들의 45% 이상이 40대예요. 이분들이 처음 제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20, 30대에는 술 먹고 해도 유지를 잘 했는데 40대니까 조금만 먹어도 쪄버리거나 20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도 잘 안 빠진다는 거죠. 자, 저도 83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43세입니다. 물론 41세라고 하고 다니지만. 근데 저는 오히려 20대 때는 잘 빠지긴 했어도 쪘다 빠졌다를 반복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20대 때보다 낮은 체중으로 7년 이상 유지를 잘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요 최소 40대 때부터는 다이어트 전략이 어떻게 바꿔야 잘 빠지고 또 요요 없이 유지를 하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마음만한 청춘이다? 아니요, 우린 몸도 청춘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 남성과 여성의 감량 속도 차이를 설명한 영상에서 여성은 남성과 달리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지방이 전체적으로 더 잘 저장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40대 때부터는요 완전한 폐경은 아니어도 이 에스트로겐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에스트로겐 때문에 지방이 더 잘 저장된다 그랬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안타깝게도 그 반대예요. 에스트로겐이 줄면 살이 훨씬 더 잘 찌고 복부 지방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그런지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에스트로겐이 충분할 때는요 이 지방이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저장이 돼요. 이 에스트로겐은요 단순히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지방 분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젊고 가임긴 여성의 경우에는 이 에스트로겐이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지방을 저장하도록 명령을 해요. 왜냐하면 여자는 이 임신을 위한 몸으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임신 수유 시에 이 아이에게 영양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신체 면적 중 가장 큰 부위에 지방 저장을 많이 해두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기를 낳고 나면요 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살이 제일 먼저 빠져요. 굳이 이렇게까지 저장해둘 필요가 없으니까. 물론 처지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줄면 지방 저장 위치가 바뀌기 시작해요. 엉덩이 허벅지 대신 복부로 지방이 몰리기 시작해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줄면 상대적으로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 안드로겐은요 복부 중심으로 지방이 축적되도록 유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살이 찌면 뱃살이 먼저, 여성분들은 엉덩이랑 허벅지가 먼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이 복부에 찌는 지방은 그냥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란 거예요. 허벅지랑 엉덩이 지방과 다르게 얘는 염증 물질로 내뿜고 렙틴 호르몬이나 인슐린 호르몬과 같이 비만 관련된 호르몬을 고장내요. 자,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얘 위치를 보세요. 어디 있어요? 이 간, 장기 등과 굉장히 가깝죠. 이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가장 먼저 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의 지방세포들은요 다른 부위의 지방세포들보다 훨씬 빨리 커집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포가 이렇게 커져버리면요 산소 전달 공급이 부족해져요. 왜냐하면 세포가 이렇게 커질수록 이 표면과 중심까지의 산소 전달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세포는 숨이 막힌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를 면역세포들은 이상신호라고 받아들이고 이 지방세포를 없애기 위해 면역세포들이 몰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부지방이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우리 여성분들도 이 내장지방이 많아지는 시기가 오면 이런 위험도 높아지면서 비만 관련된 호르몬들까지 고장이 나버리기 때문에 점점 더 갈수록 살 빠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 이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고장나는 호르몬들, 그 다음에 떨어지는 활동성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호르몬 측면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자분들은요 여자분들보다 이 근육이 많기 때문에 신진대사력이 높아서 한번 다이어트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여성분들보다 빨리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안 그래도 남자분들보다 근육이 별로 없는데 에스트로겐까지 줄면은 근육 손실이 더 와요. 왜냐면 에스트로겐은 근육 형성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방식, 무작정 굶고 무리하게 유산소 운동만 하는 방식은 20대 때는 효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갈수록 실패 확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우린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자, 40대에 진입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사항을 다이어트 전략에 꼭 넣어주세요. 자, 1번 근육을 작정하고 만들어라. 이 단순 유산소보다는요 대사보존용 근육을 만들어야 할 시기예요. 그렇다고 운동을 막 과하게 해서 펌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후기를 주셨던 이분 너무 감사하게도 1년 뒤에 후기를 주셨어요. 유지가 돼야 진짜 자기가 성공을 한 거니까 1년 후에 후기를 비로소 쓴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자, 이분도 보면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셨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3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의 질을 바꾸고 적정한 공복 시간으로 내 체지방이 잘 연소되는 몸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시면 돼요. 저도 20대 때 멋지게 러닝 했습니다. 지금은요 근력 운동이 80%예요. 그래야 40대 이상은 잘 빠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육을 만들어놔야 숨만 쉬어도 빠지는 칼로리가 생기면서 나중에 뭘 먹어도 찌지 않는 몸이 돼요. 유산소 운동만 계속 하셨던 분들은 5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믹스해 주셔야 되고 운동을 아예 안 하던 분들은 플랭크 30초에서 1분을 매일 하기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나는 1분도 싫다. 밤에 운동하려니까 죽을 맛이다 하시는 분들은 점심 식후에 스쿼트 15개를 시작으로 서서히 늘려가시거나 벽에 서서 하는 푸시업이 있어요. 이렇게 벽에 팔을 짚고 이렇게 내려가기를 10번 10회씩 3세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벌려가지고 하시면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근육 그리고 여기 살 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짜증을 줄여주면서 체지방을 태우는 음식을 먹어라. 이 젊은 시절에는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세로토닌과 에스트로겐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감정 안정과 식욕 조절이 보다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세로토닌 합성과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우울감, 짜증, 이로 인한 식욕 폭발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따라서 이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의 원료를 보충해준 트립토판이 풍부한 이 달걀, 두부, 그리고 이 견과류를 간식과 식단으로 꼭 넣어주세요. 다이어트하면 이 간식이 주로 문제가 되니까 뭔가 당길 때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셨다가 먹어보되 달걀도 꼭 삶아가지고 소금 찍먹만 지겹게 하지 마시고 버터에 스크램블 해서 저당 케찹 뿌려서 맛있게 먹고 두부도요. 이 두부만 드시지 마시고요. 김치랑 계란 넣고 이렇게 굽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계란까지 드실 수가 있고 복덩이 분들은 이 3가지를 패킨팁에 치시면 활용법 굉장히 세세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40부터는 아침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아침 귀찮다고 빵, 미숫가루, 숭늉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특히 저희 엄마 아침은요 인슐린 반응이 다른 시간대보다 훨씬 민감해요. 그래서 아침에 고탄수를 먹잖아요. 인슐린이 치솟아서 하루 종일 먹는 음식이 지방으로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 우울증과 무기력이 함께 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운동하기가 더 싫어져요. 따라서 나는 아침에 식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은 공복 상태로 비워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아침을 꼭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보다 신경을 써서 지방과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 메뉴들은요 제가 아래 더보기 고정 댓글에 정리를 해두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체중계 말고 허리 둘레를 재라. 40 넘어가잖아요. 체중계 재지 마세요. 이 체중계 숫자가요. 내가 근육 운동을 좀 해서 늘어난 근육의 무게인지 내장 지방이 많아서 오른 수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숫자 변동을 보면 짜증이 나고 식욕을 오기가 쉽거든요. 따라서 근육이나 붓기가 아니라 내 체지방이 잘 타고 있는지를 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체중계가 아니라 바로 줄자입니다. 줄자를 가지고요. 이 복부, 허벅지, 엉덩이, 팔 4군데를 재시면 돼요. 이 복부만 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복부는 식이섬유로 인한 복부 팽만이나 생리전으로 복부가 잘 붙기 때문에 정확히 안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 허벅지 중심, 이 팔뚝, 어깨와 팔꿈치 사이의 이 중간 부분, 그리고 엉덩이 중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중심으로 둘레를 재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요. 남성분들은 복부 둘레가 90, 여성분들은 85 이상의 비만이니까 그 이하로 내리는 걸 목표로 삼으시고 붓기를 감안해서도 그 이하로 안정적으로 내려갔다 하시면 체중계 수치 말고요. 각 둘레들의 숫자가 잘 내려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몸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위의 군살 제거를 목표로 삼아보세요. 그러면 정확하지도 않은 체중계 수치로 인해 스트레스로 폭식이 있다 없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식단을 바르게 하면서 어느 부위의 군살을 제거를 목표로 근력 운동을 해볼까라는 단기 목표들이 생기면서 나를 꾸준히 큰 감정 변동 없이 예쁜 조각상을 만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다듬고 관리를 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제가 그냥 단순히 이론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론대로 저도 전략을 짜서 20대보다 훨씬 건강한 몸을 만든 뒤에 그 노하우를 알려드린 겁니다. 사실 뭐 20대 때부터 제대로 알았다면 마음고생 안 했겠지만 자, 오늘 내용 꼭 기억을 잘 하셔서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40대 이상 분들 화이팅!